이번 시간에는 정약용 선생의 보리타작이라는 한시 한 수를 보고 가겠습니다. 보리타작, 우리 한시의 제목으로는 타맥행, 7타죠? 보리 맥자고요. 행이라는 건 한시의 종류예요. 그래서 보리를 치는 그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한시, 이렇게 제목의 의미를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갈래는 행,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시의 그냥 일종인데요. 우리가 한시의 종류 중에는 뭐 예를 들어 절구라든지 율시라든지 배율이라든지 이런 종류들은 좀 그 형식적인 특징을 기억하고 갈 필요가 있는데, 행이라는 거는 그냥 자유롭게 쓴 시예요. 그런 어떤 형식을 엄격하게 지키지 않고. 그래서 행이라는 건 그냥 한시의 한 형태야, 가볍고 자유롭게 쓴 한시의 형태야, 이 정도로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서정시고, 리얼리즘이라는 거는 사실주의라는 뜻이잖아. 대단히 사실적인 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왔네. 사실적이다, 반성적이다, 평민적이다. 요거는 여러분 본문에서 어떤 부분 때문에 평민적이라고 말하는지, 어떤 부분 때문에 반성적이라고 말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배경사상, 실사구시 실학사상이다. 조선 후기를 지배했던 유학의 종류죠. 유학의 종류인데, 여러분, 실사구시라는 건 진리가 어디에 있다? 진리를 탐구하는데 어디에서 탐구한다? 사실로부터 탐구해야 한다 라는 입장이야. 그 전에 우리 유학의 학파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전에 성리학이라든지 양명학이라든지 이런 학파들은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공론이라고 우리 보통 얘기하죠. 이 사실엔 관심이 없고 뭐 우주적인 거, 무슨 본질적인 거, 이런 것들만 탐구하다 보니까 이 실제 삶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 그 얘기지. 그걸 반성하면서 나온 게 실사구시 학파 또는 실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실학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건 그 전때의 유학과 달리 무엇이었다? 사실이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사실적인 시들이 이제 실학에서 지어지게 되는 거죠. 사실이라는 건 실제 삶에 기반을 두고 있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실학자들 중에는 양반이지만 직접 농사를 지어야 돼, 이런 생각들도 가지고 막 있고 그랬잖아요. 실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던 그런 학파가 실학이다라고 보고 가시면 되겠죠. 해제 같이 읽고 가십니다. 정약용의 보리타작은 실학의 대가였던 정약용이 농촌의 현실을 바라봤어. 관찰했단 얘기야. 관찰하며 노동 속에서 삶의 보람과 즐거움을 찾아가는 농민들의 모습을 봤어. 그러니까 얘가 시적 대상이 되겠지, 농민들이. 그리고 이 농민들의 노동을 즐기는 그 모습을 플러스로 봤어, 마이너스로 봤어? 즐거움이니까 플러스로 봤겠지. 그걸 사실적으로 그린 작품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단락 가십니다. 보리타작을 하는 농민들의 건강한 모습에 대한 관찰, 바라봤죠. 관찰에서 시작해서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일하는 데서 느끼는 즐거움, 그게 농민들의 즐거움이었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딱 봐도 플러스지. 몸과 마음이 괴리, 어긋나 있다면 그게 얼마나 괴롭겠냐라는 거야. 몸은 여기서 어떤 노동인가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내 마음은 딴 데가 있어. 그럼 그거 그 자체로 괴로운 거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몸은 여기서 교과서를 보고 있고 선생님 영상을 보고 있어. 그런데 마음은 게임방에 가 있어. 그럼 얼마나 괴롭냐는 거지. 응? 그런데 이 농민들의 모습 보니까 그렇지 않아. 그냥 노동을 하는데 그냥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즐겁게 노동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몸과 마음이, 육체와 정신이 조화를 이루고 있더라는 거지. 그게 너무너무 좋아 보였다, 그 얘기야. 그걸 깨달아. 그러면서 벼슬길에 나가 무력에 시달렸던 자기 삶을 반성해요. 자기 삶을. 그러니까 여러분 어땠단 얘기야? 이분이 벼슬을 하셨죠. 근데 벼슬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벼슬하는 그 현장에 내 몸이 있었단 얘기야. 그렇지만 마음은 거기에 있지 않았던 거지.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웠다라는 걸 깨닫고 있고 반성하고 있는, 그래서 반성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평민적이라는 건 여기 농민들의 삶을 드러내다 보니까 이제 평민적이 되었겠죠.
그래서 노동의 참된 의미에 대한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새롭고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려는 진보적인 지식인 실학자로서의 모습이 대단히 잘 보여지는 작품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주제 보십니다. 농민들의 보리타작을 관찰하고 그 노동에서 얻는 즐거움을 보고 자기 삶을 반성하는 그런 작품이었다라는 얘기예요. 됐죠? 특징, 농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시어들이 나타날 건 쌤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평민적이다. 시각적이고 동적이야. 이건 움직임이 느껴진다는 얘기죠. 움직임이 있는 그런 이미지를 통해서 현장감과 사실성이 대단히 돋보이게 될 거다. 조선 후기에 평민의식이 반영되어 있다. 조선 후기다 그러면 평민의식 굉장히 강조가 되죠. 이 조선 정기의 후기를 가르는 사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양난이잖아. 임난과 병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두 개를 거치면서 평민들의 의식이 아주 급격하게 성장하기 시작을 하죠. 그 전까지는 자기는 자기 할아버지도 노비, 나도 노비, 나도 평민, 자기 할아버지도 평민, 고조 할아버지도 평민, 대대로 평민, 난 더러운 피. 양반들은 맨날 충, 효, 열 부르짖는 고귀한 피 이랬단 말이야. 근데 전쟁을 딱 치르는데 어라? 맨날 충 부르짖더니 지가 먼저 도망가네? 보는 거지. 오히려 자기가 나서서 나라를 지키고 자기가 나서서 가족을 지키고 그런 거야, 평민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의식의 성장이 일어났단 말이야. 그래서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평민의식, 문화의 주체로 들어오기도 시작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다시 말해 이런 양난을 거치면서 조선 후기 사회는 근세 사회로 접어들어 가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모두 다 정약용의 이 시에 반영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성도 있고 현장성도 있고 평민적인 시어를 구사하는 조선 후기 한 시의 굉장히 전형적인 모습을 잘 보여줬다. 다산이 갖고 있는, 다산은 정약용의 호죠. 정약용 선생의 중농사상, 무엇을 중시 여기는 거야? 농업을 중시 여기는. 이 실학도 두 파로 또 나눠져 있었죠. 중상학파랑 중농학파. 중상학파는 이제 상업을 중시 여기는 입장이었다면, 뭐 박지원 선생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죠. 중농주의는 이제 정약용으로 대변되는 농업을 중시 여기는 그런 사상 드러나 있고요. 현실주의시 정신을 잘 나타낸 작품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다 이해되셨죠? 작품 구성은요, 여러분, 기, 승, 전, 결, 내도막으로 나눠져 있다. 라는 겁니다. 기구는 4개의 행을 묶어요. 노동하는 농민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5에서 8까지 다시 4개 묶어서 보리타작하는 마당의 아주 역동적인 모습을 드러내. 여기까지는 앞부분이고 외부 모습이야. 앞에 외부 모습이 드러났어. 그리고 두 구씩 이제 묶어. 9와 19를 묶어서 정신과 육체의 조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의 즐거움이 있구나라는 깨달음을. 그리고 마무리 두 구를 묶어서 자기를 반성하는 것. 이렇게 두 개는 후 뒷부분에서 정서, 내면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시상전개 방식이 뭐구나? 시상전개 방식이 선경 후정이구나. 선경 후정은 여러분 한시의 일반적 구성 방식입니다. 일반적인 시상전개 방식이야. 이렇게 기억을 해놓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의 전반적인 내용 정리했고요. 본문 살펴보겠습니다. 새로 걸은 막걸리 젖비처럼 뿌예. 막걸리 먹어. 막걸리. 농민들 막걸리 마셨겠죠? 막걸리는 탁주, 또 촌주, 시골의 술, 뭐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소박한 삶을 의미하고 있었잖아요. 박주, 거친 술이라는 뜻이기도 했고요. 소박한 일상적인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게 막걸리죠. 그게 젖빛처럼 지겨 나와 있고요. 뿌옇고 큰 사발의 보리밥이 녹기가 한자루구나 한자루구나 뭐뭐로세. 요건 영탄적 어조를 만들어낼 거고요. 한자라는 건 여러분 한자 하면 30cm 기본이. 그러면 여기 사용된 표현법은 과장법이지. 큰 사발에 보리밥을 담았는데 이 보리밥에 이 밥이 이렇게 30cm가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건 과장이지. 이거 우리 고봉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농민들이 힘든 일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옛날에 고기 먹을 수 없었으니까 대신 단백질, 탄수화물 이런 거로 밥으로 다 섭취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막 이런 고봉밥을, 이런 거 이제 고봉밥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걸 막 먹는 거지. 와, 우적우적 먹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농민들의 삶의 모습이 처음부터 굉장히 잘 드러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밥 먹자. 도리깨를 잡았어. 도리깨를 탁 두드려가지고, 두드리면 이 볼이 얘 이런 그 뭐죠, 껍질 이런 게 탁탁 벗겨져 나가는 거, 알만 남고. 그런 도리깨, 곡식의 알을 떠는 농구의 하나라고요. 그걸 잡고 마당에 나섰어. 누가? 농민이 나선 거죠. 화자 아닙니다. 화자 아니고 농민들이 그렇게 한 거야. 검게 탄 두어깨가 햇볕 받아 번쩍이네. 검게 그을려졌는데 번쩍 막 근육이 볼록볼록 뭐 이런 거지. 자, 무엇을 묘사하기 위해서일까? 햇빛 아래에서 노동을 한 어깨의 빛깔이 검게 탄 두어깨인데 되게 건강함을 부각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를 끊어내시면 되는 겁니다. 화자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대상인 농민들을 관찰하고 있는 거야. 정서는 뭐야? 굉장히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감탄하는 정서가 내포되어 있다. 감춰져 있다. 라는 얘기고요. 기구가 끝났어. 기승전결 중에 기구가 끝났습니다. 내용을 정리하니까 노동하는 농민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삶의 모습이 딱 드러나 있는 모습 보였습니다. 요거는 보리타자 준비하는 모습이었다. 그제? 그리고 이제 여기는 보리타작을 합니다. 옹해야 소리, 옹해야 소리. 농민들이 부르는 민요, 노동요야, 노동요. 일하면서 부르는 노래죠. 옹해야, 딴딴딴딴, 옹해야. 나 가사 몰라. 아무튼 그 후렴구 알아. 옹해야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막 일을 했단 말이야. 그 후창 부분의 감탄사야, 옹해야는. 옹해야. 그러니까 옹해야 소리는 노동요 소리 이렇게 이해하고 가셔도 되죠. 그 소리 내면서 발 맞추어가지고 막 도리깨를 두드리는 거지. 그랬더니 막 순식간에 보리 나달이 온 마당에 가득했어. 발 맞춰 두드렸다. 역동적 이미지 이런 것들 잡으라는 거야. 주고받는 노랫가락은 점점 높아지고 고조가 되는데 보이는 이 지붕 위에는 보리티끌뿐이로구나. 막 그 보리티끌이 막 이 노동의 이 결과물인 거지. 보리티끌이 막 일어나면서 나달들이 막 떨어져 가는 그 모습을 감탄을 하면서 보고 있는 장면. 여기까지 끊어냅니다. 보리타작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을 그리고 있는 부분 여기지. 주고받는 노랫가락이 점점 높아져 노래소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격렬하게 이렇게 도리깨를 두드리면서 막 티끌이 날아다니는 그 모습이 부각이 됐어. 자, 여기까지 승구. 보리타작하는 마당에 아주 역동적인 활발한 그런 전경이 그려졌습니다. 자, 기구, 승구 여기까지가 뭐였어? 외부 모습을 보는 선경이 끝났어. 내구, 내구식 이렇게 됐죠? 넘어가십니다. 이제 두 구씩 해가지고 전구 결고 남아있어요, 여러분. 그 기색을 살펴보니 즐겁기 짝이 없어. 농민들을 바라보니까 참 즐거워 보이는 거지. 마음이 몸에 노예가 되어 있지 않구나. 요거는 뭐야? 화자의 깨달음이야. 농민들의 그 노동을 바라본 화자의 깨달음. 그런데 어떤 깨달음을 얻었냐면 마음이 몸의 노예가 돼서 몸이 가는 대로 질질질질 가기 싫은데 끌려다녀. 그런 게 아니야. 마음과 몸이 그냥 조화를 이루고 있구나. 건강한 노동은 저렇게 몸과 마음을 조화시키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야. 그 바람직한 삶의 본질을 이걸로 보는 거겠죠. 참 마음이 몸의 노예. 벌써 이거부터 여러분 되게 부정적인 어감이 들잖아. 마음이 몸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 얼마나 부정적이란 말이야. 그런데 농민들의 노동을 보니까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고 저게 진짜 노동이지 라는 생각을 한 거야. 자, 여기까지가 전구. 정신과 육체의 조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의 즐거움. 그것이 진짜 건강한 노동이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낙원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닌데 마지막입니다. 여기는 반성이었죠. 우리 앞에서 이미 확인했어요. 낙원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닌데 다시 말해 낙원은 어디 있어?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는 곳에 있지.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공부를 하려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데 정말 내 온 정신을 다해서 몰입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딱 선생님 영상을 다 본 다음에 딱 덮고 막 머릿속으로 정리해보고 그래 보리타작은 이런 작품이었어 마인드 매핑도 해보고 선생님의 주관식 테스트도 치러보고 문제를 막 풀었는데 와 이제 보리타작은 이 작품은 어떻게 나와든지 난 담아줄 수 있어. 너무 만족스러워. 성취감을 느꼈어. 그러면 그게 낙원이지. 뭐가 낙원이겠어. 내가 하고 있는 노동에 내 마음이 함께 있는 거. 그리고 그 자체로 성취감이 느껴지고 즐거운 거. 그게 삶의 본질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선생님 좀 동의가 되는 것 같아요. 인생을 좀 살아봤던 그런 선생님의 경험상 그게 낙원이다라는 생각이 정말 들어요. 먼 곳에 있는 게 아니야. 낙원은 무엇하러 나는 벼슬길에 헤매고 있으리요. 나 왜 이렇게 벼슬길에서 헤매 다녔던 거지? 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화자의 신분을 드러내는 거 벼슬길이다. 양반이구나. 관리였구나. 국가의 공무원이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 낙원은 마음이 몸의 노예가 되지 않는 삶, 다시 말해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는 삶이 낙원이다. 라는 얘기고요. 자, 보십니다. 대상의 행위에서 농민들의 농사 짓는 행위, 노동하는 행위에서 깨달은 삶의 본질이 뭐였어? 정신과 육체의 조화 속에서 일어나는 노동의 본질이잖아. 근데 그것으로 멈추지 않았어. 그냥 참 저게 저게 참 좋아 보여 이렇게 멈추지 않고 화자의 내면의 변화를 가져왔어. 보이시죠? 이제 화자는 벼슬길에 나서서 정치적으로 억압을 받고 힘든 삶을 살아온 과정이 모두 참 부질없는 행위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마지막 행, 다시 말해 결구의 그 행은 바로 그 깨달음에 관한 토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자의 태도 어떻다? 반성적이고 성찰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벼슬길이라는 건 결론적으로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마이너스다. 왜? 마음이 몸의 노예가 된 삶인 거지. 아까 선생님 설명했죠. 몸이 여기 있어. 노동을 하고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는. 이런 상태였다. 벼슬길이라는 건. 난 정말 너무 벼슬길을 헤매면서 내가 뭔가 거기서 낙원을 찾고자 했던 거 너무 부질없던 거였어. 사실은 낙원은 여기 노동하는 건강한 삶 속에 있지.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과거를 반성했어. 관직의 문담은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이 일어났다. 참 지식인이 어떻게 보면 되게 시의식을 갖기 쉬운, 다시 말해 농민들을 뭔가 자기보다 밑에 있는 자기보다 열등한 존재로 보고 뭔가 관리니까 또 감독관으로서의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거나 무시하거나 또는 자기 가진 권력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런 대상물로 보지 않고 농민들의 삶에서 진짜 낙원을 발견하고 있는 참 지식인의 모습이 보리타작에 다 반영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문제를 풀어보면 아시겠지만 이 작품이 또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조선 후기 농민들의 그 노동하는 모습이 정말 그렇게 건강한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었을까? 그랬을까 과연? 양반들이 가렴 주고 하는 탐관오리들이 그렇게 많았고 가혹한 착취 속에서 살아갔었는데 이게 정말 진짜 농촌의 모습을 그려내는 것일까? 라는 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납득되시죠? 그래서 그거 비교하는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좀 풀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보리타작이라는 한시 한 편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감사합니다.